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사회 시간에는 서양과 일본이 우리 조선과 통상하기 위해서 벌인 일과 조선의 대응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이라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선생님이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로 조선 자체가 매우 정치가 힘들어졌었죠. 그 와중에 고종이 왕이 오릅니다. 고종은 어렸기 때문에요. 그 왕을 대신해서 그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이 정치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이루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이 또한 왕보다 흥선대원군, 왕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힘이 더 강했던 거죠.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자면요. 먼저 이 부패한 관리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합니다. 그리고 원래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양반에게도 세금을 걷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세금을 걷느냐? 양반들은 군대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군포를 내라고 합니다. 군포는 군대 가지 않는 대신에 이런 삼배나 무명으로 세금을 내게 해서 나라의 재정을 더 강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은 선비들이 학문을 닫고 선현들, 옛 그 학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이었는데요. 이 서원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권을 없애기 위해서 서원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서원을 정리해버리는 그런 정치를 개혁을 해나가게 됩니다. 한편 흥선대원군은요, 자, 경복궁 보이죠?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는데요. 그런 불탄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은 와서 돈도 못 받고 무보수로 수리하는 일을 하고요. 건설할 때 돈이 들겠죠? 그럼 돈은 거의 반강제로 양반들에게서 얻어갑니다. 이런 활동을 흥선대원군이 진행을 하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흥선대원군의 정책에 대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어떻게 생각했을지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거나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고 오세요. 자, 이제는 서양과 일본이 조선에게 이런 개항을 요구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우리나라가 프랑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천주교도들을 처형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강화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866년 병인양요라고 하는데요. 프랑스군은 정족산성에서 조선군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왕실 서적이나 물건들을 보관해 놓는 이 외규장각께서 물건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병인양요였고요. 자, 병인양요는 프랑스와 있었던 일입니다. 잘 기억하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과의 일인데요.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볼게요. 미국 상선이 상업을 하는 배예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 부근에서 야, 우리랑 교류하자, 통상하자 이랬는데 통상을 거부했죠. 조선 관리가.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조선 관리를 가둬버렸습니다. 가둬버렸고요. 그리고 막 대포를 쏘면서 막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은 미국 상선을 불태워가지고 침몰시켜 버렸어요. 자, 그랬더니 미국은 군함을 내보내서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강화도를 침략하는데요. 이때 나선 사람이 바로 어재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조선은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요.
이 조정 또한 미군에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싸우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1871년에 있었던 신미양요입니다. 이거는 미국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강화 광성보라는 곳은 신미양요 때 어제연이 이끄는 조선군이 미군과 맞서 싸운 곳입니다. 그냥 참고로 선생님이 적어뒀고요. 자, 이제 이 척화비를 봅시다. 이 척화비라는 건 두 차례의 서양의 침략을 물리친 누가?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서양 세력이 침입하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글을 새겨서 이렇게 비석으로 세우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세웠던 비석,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척화비예요. 자, 이렇게 두 차례 서양 침략을 받았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럼 조선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제 새로운 이 문물을 살펴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또는 그 당시에 쳐들어온 얘네들을 미국이나 프랑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은 1875년 조선에게 통상을 강요하기 위해서 뭘 보내냐면 군함을 이렇게 보냈어요. 군함을 보내서 강화도 주변에 이 초지진 주변 해안을 불법으로 막 측량을 합니다. 원래 그 나라 주변의 해안가를 측량하면 안 되죠. 근데 막 측량을 합니다. 그랬더니 조선군은 일본군에게 불법 측량하지 말라면서 돌아가라고 경고의 포를 쏘죠. 그랬더니 일본군도 가만히 막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쏘고 자기네들도 초진에다가 막 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조선을 무력으로 막 위협도 하면서 개항을 요구를 했죠. 결국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모여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과 조선이 모여서 강화도에 모여서 조약을 하는데 이것은 최초의 근대 조약이긴 하나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불평등 조약인지 그 주요 항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잠시 여기를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항목들이 주요 내용들이 왜 불평등한지, 왜 조선에게는 불평등한 조약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보면 부산 이외에 두 곳의 항구를 개항해야 하고 일본인이 와서 통상하는 것을 허가해야 되고요. 자, 뭐 이런 거는 그런다고 치자. 그런데 일본인이 조선의 해안을 자유롭게 측량하는 것을 허가도 해야 되고 조선의 항구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이 일본 관리가 심판한다. 조선 관리가 아니라 일본 관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러면 일본 사람이 조선에서 잘못을 했을 때 과연 크게 벌을 할까 아니면 작게 벌을 할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디딤 영상을 쭉 살펴보면서 서양과 그리고 일본이 조선과 통상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언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도중에 선생님이 생각해 볼 거리들을 미션으로 줬죠? 그걸 잘 생각해 보고 오도록 하세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